지금 이제 2018년 사관학교 영어 공통 시험입니다. 자, 보자. The fact that most organizations, large or small, 대부분의 이 조직이지. 조직이나 기관 이런 뜻한 단어잖아. 보통 우리가 기업이라고도 하거든. 이런 수능식 그 독해 지문에서는 그것이 크든 작든 대부분의 기관들이나 조직들은 are now 지금 채워져 있다. data. 그렇죠? 맞나요? 데이터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인 거지. 그럼 여기서 또 fact 달리 뗐으면 동격 대시라고 그러죠. 쭉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죠. 지금이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이든 데이터로 그 기관이나 조직이 꽉 채워져 있다라는 그 사실은 not a bad thing만. No bad. 나쁜 일은 아니야.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it is a huge opportunity.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지. businesses. 아까 뭐라겠노? 기업이라. 요즘에 organizations 하면 기업일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딱 나오잖아요. 이게 기업들이거든요. 기업들에게 해서 acquire 뭐야? 습득하다는 거죠. 뭘 습득해? insight 통찰력이야. 기업이 어떠한 것, 시대의 통찰력이라잖아. 지금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 거죠. 이런 insight를 그리고 understanding, 이해를 습득하는 거야. In way, 어떤 방식으로? Never before considered possible. 그전에는 결코 그럴 수 있다라고, 즉 가능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어떤 것에 대한 통찰력, 어떤 것에 대한 이해를 기업들이 획득하고 있는 엄청난 기회죠. 왜? 데이터를 꽉 차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이런 빅데이터를 지금 습득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절대 가능하다라고 여기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습득, 세상에 대한 이해를 지금 얻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however, 그러나 what is the problem is that the most organizations don't step back to consider how the data should be explored and understood. We know the fact that every single business is lately in existing in 21st century needs a lot of data, right? This data is one of the critical factors for the company or for the organization, for the even the small group, to succeed in what they do. You understand? The problem is how 어떻게 그 데이터가 탐색이 되고 이해될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 뭐 고려하려고 스텝백이 뭐야? 조금 좀 물러서서 좀 충분히 speculate 하지 않는다. speculate 뭐 사색하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 뭐 contemplate 하지 않는다. contemplate도 뭐 사색하단 말이거든요. 굉장히 숙고하고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Understanding data relating to the human behavior. 인간의 뭐와 관련된? 인간의 행위와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은 is a long-standing skill. 오랫동안 존재해온 기술이다. Of a marketer. 마케터와 social science. 사회과학자들. 이거 필요 없죠. 이거 왜 필요 없어? 지금은 뭐 하는 거냐? 기업이 데이터로 꽉 차져 있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기업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세상의 것을 또는 이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방법도 세상에 그전에는 unprecedented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전례 없는 수능 필수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뭐야? 이거죠. Never before considered possible. 이게 전례 없는 그러한 이 데이터 수집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탐색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업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인간 행위에 관한 이해, 인간 행위에 관한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은 마케터들과 사회과학자들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한 필수 기술거든. 장기적으로 존재한 기술이다. 이건 별 상관없잖아. 자, 4번 볼까? Analysis process is designed to uncover new insight. 그러한 이 새로운 통찰력을 발견코자 설계되어 있는 이 분석
과정들은 are confused and mixed. 뭐야? 지금 혼돈돼 있고 혼란돼 있고 아주 혼재돼 있고 섞여 있다. with those 어떤 것들? those analysis processes겠죠. 이거는 앞에 나와 있던 요 analysis process를 대명사로 지금 처리하고 있죠. 지시대명사로. those which were used to that were used to measure performance. 일단 어떤 행위 또는 그 업무를 하는 그런 그 업무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performance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것들과 섞여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야? 여기 옛날에 했던 그러한 방법과 섞였다는 거라. 새로운 그 통찰력을 발견하는 그 분석 과정이 옛날 것과 섞여 있다는 거죠. 그 혼재 있단 말이죠. 알겠나? There's a lack. 그래서 부족함이 있다. Attention. 집중. To which the methods of analysis actually to make a difference in business. 그러면 이렇게 기업에게 사용돼야 될 그러한 것들이 따로 있겠지. 그래서 기업 어떤 특정 기업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차이점을 하고 뭔가 기업만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렇게 획득해 나가는 그런 분석 기술 방법과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옛날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더니 지금은 새로운 현상이 트렌드 뭐야? 기업이 많은 데이터로 꽉 차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로 꽉 차 있는 것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지. 근데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 과정은 기업에게만 집중되어야 될 것이고 기업에 특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방법이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게 옛날에 맨날 다른 영역에 쓰던 것들을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다. 알겠나?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현재 일어나는 21st century에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트렌드를 understand 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거나 which out of which you know we need to put them on our own way and then we need to combine those ideas into our pre-existing business model. 비즈니스 모형과 함께 새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했던 것들을 서로 합해가지고 기업만의 즉 기업에게 유리한 걸로 그러한 데이터 분석이 돼야 되는데 다른 영역에서 쓰던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 쓰던 측정하던 그런 것들과 새로 지금 발견되는 인사이트를 막 섞어 넣고 혼돈시켜 놓으니 기업이 어떻게 기업만의 어떤 차이점을 이뤄낼 그러한 방법들 기업만의 분석 방법들에 대한 관심은 지금 부족해 있다. 그래서 기업들을 위한 특별한 이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을 한 것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은 또다시 필요하다. 옛날 다른 영역에서 쓰던 것들을 차용하고 갖다 써서는 안 된다. 그 말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3번 어떻게? 인간 태도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은 마케터들과 사회과학자들에게 필수적인 기술이다. 사회과학자들 필요 없죠. 지금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 하는데 왜 사회과학자를 얘기합니까? 사회과학자 유명한 게 뭐야? 사회행동학자 이런 뭐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해 그 행동 생리학자라 해서 생태학자, 뭐 behavioral ecologist 이런 사람들은 별 관계 없어. 지금은 기업에 집중된 얘기거든. 회사에 관한 얘기란 말이야. 3번에 관계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갑시다. 자, number 11 어법이라고요? 헐. 네. 첫 번째 1번 mounted만. 자 여기 보니까 이 보통 with가 오면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부대 상황이라고 그래요. with 명사 pp 가능하고 ing 가능해. 이 뜻은 이것만 하면 돼. 뭐뭐 한 채로 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이 이 명사와 pp는 수동의 관계일 것이고 이 명사와 ing는 능동의 관계다. 그러면 stylus 자 볼까요? 고대 로마에서 메시지는 어디에 보냈던 메시지? sent over short distance 단거리에 걸쳐서 보내던 메시지는 근데 그 단거리에 걸쳐서 단거리 자체가 어떻게? With quick reply was expected. 재빠른 응답이 예상되었던 단거리에 갔던 그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야. Messages which were sent over short distance for which 왜? 여기 for which 할 때 이 for는 뭐냐? 이 short distance거든. for short distance죠. 그러니까 이 단거리라는 것은 어떻게 빠른 그것이 어떻게 예상되었던 단거리라는 거죠. 알겠나? 아니면 이게 선행사 1로 가도 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계대명사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두 번 써요. 하나는 which word이잖아. 그렇죠. 선행사는 동일해. 그러니까 동일한 선행사는 하나인데 이 하나의 선행사를 두고 관계대명사가 두 번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당연히 그냥 관계대명사 아니고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which죠. 어쨌든 이거는 똑같이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어떻게 해? 빠른 응답이 예상됐다. 뭐 for the messages 그 메시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거리로 보내졌던 메시지인데 걔네들은 어떻게 해? 단거리에 보내졌기 때문에 재빠른 응답 대답이 예상될 수 있었죠. 그 메시지는 were written. 그렇죠. 이게 실제 주어는 얘밖에 없고 얘가 이렇게 공사구로 연결되잖아. 써있었다. stylus인데 어떻게 쓰냐면 stylus가 on wax tablets and mounted wooden frames. 그러니까 나무로 된 틀에 mounted 된 거죠. 타블렛이 뭡니까? 돌판이나 석판이나 목판을 뜻해. 왁스가 알죠? 왁스 뭐야? 우리가 왁스라면 뭐라고 그래? 밀랍이라고 그러죠. 밀랍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판에 위에 있는 스타일러스와 함께 쓰여졌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That folded together like 책처럼 이렇게 서로 합해져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그러면 이게 당연히 타블렛 위에 어떻게? 이 타블렛이라는 것이 역시 which word이 빠져 있었겠지. mount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어떤 물건을 어떤 다른 것에 이게 붙여 올리다. 우리가 뭐 그 뭐랍니까? 물건이 어떤 부품이 다른 큰 덩치 부품 그 기계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걸 마운팅이라고 하거든요. 올려놓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말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마부를 뜻할 때 우리가 마운트라고 그래요. 말이 위에 뭔가 타고 있는 부착되어 있다는 뜻이 마운티드예요. 타블렛 입장에서 어떻게 나무로 된 프레임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던 거지. 그런 수동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래서 with 다음에 어떻게 이 스타일러스가 wooden frame에 어떻게 붙어 있다는 거죠. 스타일러스는 뭐라고 그래? 이거 나오자 철필이라고 합니다. That 그다음에 to modernize 그는 현대인의 눈에 보면 이런 타블렛은 뭐라고 그래? With a flatting writing surface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여기 with 또 나오자. 아까 말했던 지금 구조가 똑같지 않나? with their flat writing surfaces and a stylus on the wax tablet surrounded mounted 구조가 똑같죠. 이렇게 아까 선생님 말했던 그걸 잘 기억해.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pp가 오는 거죠. 명사가 pp 된 채 이런 말이거든. 명사가 pp 된 채. 자 그러면 surrounded by a wooden frame 나무로 되어 있는 목조 틀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다. 그렇죠? 이 타블렛은 그런데 이게 실제 주잖아. 여기가 전치사고요. 이 타블렛이 주어지. 그럼 어떻게? 타블렛은 이렇게 가는 거죠. 주어. strike님 아주 놀라리만까 아주 상당히 비슷하다. 자 이거 동사잖아. 몇 형식? 우리가 이형식 감각동사라고 그러죠. 감각동사제는 형용사 오는 게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어디와 비슷해 보여? 타블렛 컴퓨터와 지금 비슷해 보였다라는 거죠. The recipient 뭡니까? 편지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냈으면 수령자겠죠. 수령자. recipient 수령자. 수혜자. 또 우리가 무슨 그 뭐죠? heir. 상속자. 이렇게 recipient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recipient의 이 응답은 could be scratches onto the same tablet. 그래서 어떻게? 타블렛이 이렇게 왁스로 발려져 있으니까 상처를 낼 수 있겠지. 밀랍으로. 그러면 그것을 또 다시 어떻게? 받으면 이대로 뭐 서명 같은 걸 해가지고 다시 보내지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근거리를 왜냐면 중간에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거리로 이 타블렛이 왔다 갔다 해야만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타블렛이 이제 똑같은 아까 말한 판 위에다가 그 scratches 긁어서 나 읽었습니다라고 회신을 했겠지. 그런데 메신저 그걸 전달하는 메신저는 어떻게 who had to deliver 그거를 애초에 들고 왔은 사람이잖아. 이거를 어디로 그 recipient한테 들고 왔겠죠. 그 메신저를 보낸 샌더가 있을 거 아니야. 보낸 사람이 그 메신저를 이용해서 왔으면 메신저가 그 태블릿을 어떻게 recipient한테 왔겠죠. recipient는 거기다가 뭔가 표시를 해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돌려줘.
애초에 자기한테 들고 왔던 메신저를 통해서 어떻게 보내지겠죠. Take it straight back to the sender. 예, 그 발신자한테 바로 보내지겠죠. 그럼 tablets could be erased 어떻게? 재사용하는 거야. 지워지고 wax이기 때문에. 그리고 reuse 그렇죠? 지워졌다가 재사용된다. soothing 뭡니까? smoothing. 이거는 흔히 말해서 이게 약간 좀 부드럽게 만든다, 매끈하게 만들다 말이죠. 뭐를 colored wax. 밀랍을 쉽게 말해서 뭐야? 약간 촌농 같은 거야. 촌농 같은 거죠. With the flat end of the stylus. stylus 펜 알지? 약간 긁는 펜입니다. 이게 stylus 펜이잖아. 이런 펜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도시 내에서는 이러한 것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타블렛을 이용한 wax 타블렛을 이용한 이러한 메시지의 발신과 수신은 was handy 매우 유용한 방식이죠. 그래서 quick question 재빠른 질문을 누군가에 하고 또 어떻게 받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는 way to 부동사가 이렇게 동사 원형인 거지. 이것도 병렬이잖아. 이렇게 병렬이기 때문에 to가 안 보이지만 병렬 구조로 이건 틀리지 않다. 남은 거 5분밖에 없죠. 왜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자, 성우야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PP가 오면 네가 꼭 질문하는 게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네가 이런 거 안 틀리려면 문장 동사야. 왜냐면 이거 무슨 수준이냐면 그 사관학교 수준이야. 사관학교 수준은 미안하지만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네가 사관학교 수준이라고 해서 딱 봤을 때 뭘 고민해야 되냐면 PP면 문장 동사인가? 왜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잖아. 이 PP 이 동사가 3단 변화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이와 같이 무슨 구동사 동사가 어떻게 그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같을 때 있지. 그거 고민해야 되거든. 얘는 PP겠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with 명사 PP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동사일 수도 있잖아. 항상 이거 조심해야 돼. 근데 이거는 100% PP잖아. 그럼 뭐가 될 수 없다? 문장 동사가 될 수 없지. 그럼 문장 동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네가 찾아야 될 거야. 이 절에는 문장 동사가 따로 있어야 된다. 알겠나?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letter sent 이거 동사 아니죠? 왜요? 편지는 보내지는 거잖아요. over the longer distance 하면 이게 동사가 돼야 되는 거라. 왜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관계대명사절로 연결되면 계속순연법이 뭔지 알아? 성우야. 계속순연법은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콤마 앞에 무조건 완성절이 와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콤마 다음에서 벌어지는 관계대명사절은 얘는 완성절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완성절이면 어떻게? 주어가 나왔다. 오케이 확인됐어. 그럼 뭐야 확인해야 돼? 얘가 뭐인지를 확인해야 돼. 문장 동사인 걸 확인해야 돼. 그럼 PP는 절대 알 수 없지. sent는 그럼 어떻게? which, what이 생략됐다고 했잖아. 그러면 주관대와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했을 때 이건 주어야. 그럼 이거는 오케이 PP 수식해주네. 그럼 여기까지 수식하는 거야. 비슷한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도 봐. 똑같은 구조잖아. letters, message 둘 다 PP잖아. 그럼 이거 문장 동사가 아니라고 얘가. 그럼 최소한 얘가 문장 동사겠지. 그 근거가 뭐니? 여기서부터는 새로 시작해. 여기서 끝난 거야. 완성절이 돼야 돼. 그런데 어떻게? 또 PP로 나오네. 그럼 어떻게? 이것도 뭐야? were written이 돼야 되지. 이거 그냥 written 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복습을 많이 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문제풀이하는 그거를 잘 봐야 돼.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이 실력이 좀 부족한 선생님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 얘기를 안 해요. 선생님 경험상 얘기하는데 항상 어떻게 해? 여기에 계속전법이 나오잖아. 그쵸? 그치? 대부분은 여기서 완성절이야. 혹 이게 완성절이 아닐 수 있다. 어떤 경우냐면 만일에 이렇게 주어가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 올 수 있겠지. which, 뭐 is, was 여기다고 동사가 다시 따라오는 거야. 그럼 어쨌든 얘가 콤마가 한 번 더 나와가지고 하든 주어가 있으면 동사를 찾아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보자. 아까 이 문제 11번 보면 여기 선생님이 이 이론에 따르면 여기가 주어다. 오케이 알겠어. 그럼 어떻게? 동사가 끝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콤마 다음에 또 다른 콤마 없이 바로 종료가 돼버리는 거라. 그럼 얘는 여기서 끝났다는 거래. 얘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는 그냥 따로 그냥 끝났다는 거라. 뭐가 안 보니까 이래나 저래나 문장 동사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가봅니다.
The personal computer can be thought of as. 이거 너무 수고로 많이 쓰죠. Be thought of as는 뭡니까? 뭐뭐로 여겨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방 위에서 경험했던 consider 같은 표현입니다. 뭐로 여겨져요? commodity. commodity 뭡니까? 일상용품이라기도 하고 무슨 용품이라고 그래요? 네, 생활용품 이런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물품으로 여겨집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나오네요. Everyday object. 자, it can end its days as a piece of junk. 뭐야? 이것은 끝날 수 있다. 뭐로써? 하루에. 그것의 날. 그것의 날이 뭡니까? 수명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life cycle, the life span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자신의 그 수명을 다할 수 있다. 그렇죠? 뭐로써? 쓰레기로. 그렇죠? bygone object. 한마디로 이제 생명이 끝난 거죠. 죽은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뭐 해야 되니? 응? 뭐가 해야 돼? 지금 이게 주어고 동사구가 나왔어. 끝났어. 오케이. 이건 뭐야? 응? 왜 to-be야? 뭐라고? 왜 R이 와야 돼? 이게 왜 R이 나오냐고. 잡아. 성우야. 이게 주어고 동사구라고 했어. 그 다음 이거 목적어야. 이건 전치사구야. 절이 끝났어. 그야말로 얘는 완성절이 되어버렸단 말이지. 완성될 상태에서 이게 또 나왔다. 이게 뭐야? 이거는 만일에 완성절인데 또 다른 절이 나오려면 이게 지금 동사란 말이잖아. 이거 주어가 돼버리고 동사가 되잖아. 그럼 뭐 나와야 돼? 중간에 접속사가 나와야 돼. 접속사 없이 어떻게 주어 동사가 가니? 그러면 절대 비동사일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나왔어. 세상에 어느 문장 영어 문장 이렇게 가겠니? 얘가 주절이라 치자. 왜 주절이냐면 접속사 없이 바로 시작했거든. 그러면 주절이야. 그럼 얘는 최소한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종속절이 되거든. 이렇게 종속절이 중간에 붙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 반드시 접속사 등장한 채 주어 동사 오든지 분사 구문이 되든지를 해야 돼. 아니면 여기 마지막으로 있었던 명사 있지. 마지막에 끝났던 명사가 있을 거 아니야. 만약 목적어 같은 경우. 그것에 대한 수식어구들. 대표적인 뭐니?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온다든지 가장 유명한 to 부정사의 형용사 조용법.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거야.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지. 자, 지금은 어느 경우 같니? 이거겠죠?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물간, 지나간 물체, 즉 죽었으니까 쓰레기로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라이프 스팬을 terminate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 물체는 to be disposed of somehow. 어쨌든 disposed 되어지는 거지. to be disposed입니다. disposed는 뭐냐? 처리하다거든요. disposed는 항상 이 over라는 전치사를 함께 가져요. 처리하다. 처리 처분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냥 없애버린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either by literally throwing away. 말 그대로 그냥 버려버리거나 또는 재판매하거나 또는 이것을 어떻게 해?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pass it on 하면 전달하는 거죠. 또는 by keeping it 어딘가 어떻게 보관하겠죠. out of sight. 눈에 띄지 않게. 다 어딜 봐도 지금 어떻게 해? 주어 동사로 할 만한 수가 없죠. 다 이렇게 수동태로 그만 to 부동사를 이제 수동태와 연결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문장 동사가 올 수 없는 게 아까 말했던 제일 중요한 건 접속사 없이 올 수가 없어요. 접속 눈에 안 보이면 이거는 당연히 to 부동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Christine Feen이라는 사람이 has written a brilliant book on computer as junk.
쓰레기가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쓰레기로서 이 컴퓨터에 대한 그쵸? 아주 뛰어난 명석한 그 통찰을 가진 이 책을 썼어. 그쵸? 그 다음에 이 which 다음에는 미완성절이야. in which는 완성절이 와야 돼. 뒤를 봐. She looks at. 자, 주어 동사 the way 목적어 왔어. They are disposable인데 이거 수동태지. 선생님이 이렇게 수동태가 있는 문장은 주어만 있으면 완성이라고 그랬거든.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수동태가 눈에 보이는 문장은 주어만 있으면 완성이야. 그리고 완성이고 또 뭐야? 얘도 완성이지. 왜? She looks at the way. 그녀는 그 방식을 들여다본다. 어떤 방식? 이 how가 절대 오면 안 된다는 거 알지? 관계부사 how는 절대 앞에 선행사 the way와 동시에 오면 안 됩니다. 빼도 돼요. 빼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처리되는 그 방식을 그냥 들여다봤다. 완성. 그럼 어떻게? in which밖에 안 된다. 오케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which를 우리 뭐하고 똑같다고 봐? 관계 부사와 똑같다거든. 예를 들자면 where이라든지 when이라든지 why가 대표적이죠.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관계부사는 뒤에 반드시 완성절이 와줘야 된다는 말을 하거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알겠나?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어떤 월칙이 생기니 뒤에 완성절이 반드시 와야 된다. 관계부사 다음에 완성절이 오는 거나 전치사 in which, on which, by which, for which, on which 똑같이 완성절이 와야 된다. 자, 이거는 전형적인 수능 문제입니다. 이거는 앞에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수일치를 말하는 거야. 자, 봅시다. I find it.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보다마다 그냥 입밖에 안 돼. 어떤 거냐면 주어 find it인데 이게 바로 가목적어예요. 가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 반드시 진목적어 투부정사가 옵니다. 얘가 진목적어. 이거 보자마자 맞춰야 돼. 이거 무슨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엄청난 무슨 대단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관학교 문제가. 이 수준에서 이것만 알아도 따박따박 맞출 수 있다는 거. 응? 자, 생각해봐. A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냐. 결국 네가 얼만큼 문장이 완성됐는지 미완성되는지를 알고 있느냐. 그뿐만 아니라 영어는 절대 절과 절을 그냥 물리적으로 둘 다 양쪽 다 갖다 놓고 콤마로 갖다 놓을 수가 없다. 이러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절과 절을 연결하면 반드시 접속사를 중간에 놓든지 접속사가 앞에 와서 이렇게 되든지 이 두 방법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뭐야? 분사 구문을 만드는 거지. ing나 pp를. 알겠니? 이 세 가지 방법이야. 얘네가 아니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 수준만 네가 딱 물리적으로 딱 봤을 때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절, 접속사 절, 이게 종속절, 주절. 접속절, 이거 종속절이 먼저 오네. 근데 콤마 다음에 주절, 오케이. 근데 얘가 어떻게? 분사 구문을 바꾸는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 얘만 딱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 경우 아니면 이렇게 올 수가 없다. 그럼 이거는 뭐가 안 돼? 절이 올 수가 없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윤법으로 뒤에서 앞에 수식하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미 끝난 문장에는 수식밖에 될 수 없다는 거지. 떡하니 또다시 무슨 주어 동사와 이런 목적어나 보호가 따라오면 안 돼. 그러면 중간에 뭐 넣어야 돼? 접속사를 갖다 놔야 되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which는 미완성 문장, in which는 완성절. 그렇죠? 부파하면 답이 될 것이고. 근데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우면 돼. 알겠지? 이때 find 뜻이 뭐니? 뭐라고? 생각하다이다. 뭐라고? 여기다는 뜻이다. 또는 느끼다는 뜻이야. 절대 뭐가 아니야? 발견하다 아닙니다. 그런 뜻을 쓰면 안 돼요. 자, fairy story면 fairy. 요정이에요, 요정. 그래서 fairy story 흔히 말하는 요정 동화, 전래 동화, folk tales 이런 거죠. Fairy stories are filled with frogs. 개구리가 있다. 근데 어떤 개구리야?
왕자로 변하는 개구리.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 여기는 요걸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여기는 with 명사 분사 구문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즉 왕자로 바뀌는 개구리 이야기로 꽉 차 있죠. 또는 펌킨이 어떻게 into coaches. coach가 뭐죠? 몰라도 돼요. 마차야 마차. 영국에서는 그걸 코치라고 하죠. 지금도 코치라고 그래. 그래서 그 호박이 마차로 바뀌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 which are 얘는 또 어떻게 뭐에 의해서 이게 끌려? white horse 100만 대 100만 어떻게? 지금 봐 문장이 완성 이 문장이 올 수가 없잖아. 이 RPP가 되면 이게 주어인데 안 되잖아. 왜? 여기 봐. 이 전치사야.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왔어. 그러면 이거는 주어 동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얘를 단지 뒤에서 수식할 수밖에 없지. 얘를 수식하지만 각 선생님 뭐라 그랬냐. 현재 분사나 PP나 to 부동사 이게 가장 흔하다고. 그럼 어때? 어딜 봐도 뭐는 없니? 아 선생님이 그러셨다. 내가 공부를 하다 할 때 전치사 다음에 선생님이 명사가 왔을 때는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옵션은 거의 세 가지라고 했다. 선생님 경험 뭐라? 첫 번째가 ing며 두 번째가 pp고 세 번째는 to 부동사를 했다. 하지만 이 세 개를 내가 머리에 외웠는데 여기는 내가 외운 것은 이게 없다. 그럼 답이 이밖에 없다. 그래서 변형되어지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건 답이 아니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런 게 있어. 어떤 친구 333 원칙. 세 개, 세 개, 세 개라 가지고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할 또 세 개 하고 또 세 개니까 답이 뭐 이러다고 뭐 5번 설치라는 친구 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자, 이건 to 부동사와 동사야. 이거는 to 부동사고 얘는 뭐야? 문장 동사겠죠. 이게 문장 동사의 근거가 뭐야? s 붙였다는 거야. 이 문장 동사 아닙니다. to 부동사는. 자, 볼까요? 이건 해당 문장. But for a caterpillar. 이 caterpillar는 뭐야? 이 애벌레, 라바 같은 이 애벌레에게 있어서 저 애벌레가 어떻게 turns into butterfly. 이게 지금 뭐야? 문장 동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주어 동사가 올 수가 없죠. 문장 동사 올 수 있어 없어? 지금 없잖아. 그 이거는 바보 같은 문제를 낸 게 이 상원학교가 얘를 맞추면 어떻게?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문제를 실수한 거 이런 거. 선생님 같은 사람한테 하면 문제 다시 만들라 해야 될까? 이거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자 다시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it만이 which와 큰 차이 뭐야? 자 which는요 뒤에 주어 동사와 완성절이 올 수 있어요. 왜? 얘가 무슨 일을 돼? 얘가 접속사 역할도 하고 대명사 역할도 하거든. 그러니까 두 조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알겠니? 근데 보세요. should not surprise 하면 이거 누가 봐도 동사구고 us가 목적어잖아. 우리를 놀라게 하지 마. 지금 뭐가 필요해? 주어가 필요한 거지. 근데 얘도 주어 될 수 있지. it은. it 주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될 수 있죠. it도 얘도 주어가 되고 얘도 주어가 될 수 있지. 왜? 우리가 이걸 무슨 격으로 보면 주격 관계 대명사면 주어를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주어 될 수 있잖아. 둘 다 주어는 가능해. 문제가 뭡니까? 여기 no butterfly has been seen to turn into the caterpillar. 어쨌든 보니까 절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또 절이 오는 거는 둘 다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건 얘가 주어고 동사니까 합하면 뭐가 돼? 얘도 절이네.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냐? 이렇게 그냥 절과 절을 그냥 갖다 놓으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물론 여기 although가 있긴 있어. 하지만 it should not surprise us in the Western way as we say a frog turning the flea. 지금 이렇게 놔두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 절인데 이거 뭐가 있니? 접속사가 있지. 그렇지? 접속사 있는 절이잖아. 그럼 얘가 주어잖아. 그러면 또 그러니까 선생님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여기가 접속사지. No butterfly가 주어지. 여기 뭐니? Has ever been seen 하면
동사구야. 물론 이게 현재 완료랑 뭐가 합해진 거니? 수동태가 합해진 거죠. 끝이 났어. 절이. 그럼 이게 무슨 절이야? 접속사하고 있으니까 무슨 절? 종속절이지 얘가. 그럼 뭐 그다음에 뭐 나와야 돼? 주절이 봐야 되거든. 근데 문제가 얘는 안 돼. 왜 안 돼? 관계대명사는 안 되지. 관계대명사는 이게 또 종속절이거든. 그러면 주절이 와야 되는데 관계대명사는 또 종속절이고 왜? 선생님 말하겠니? 뭐라 그러니? 위치가 하는 게 대명사 역할을 해.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하지. 또 큰 역할을 하는 게 뭐야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이름 붙인 이유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접속사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니? 얘가 종속절이란 말이거든. 그럼 마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는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도 있고 요도 또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접속사가 몇 개 있는 거야? 양쪽 다 종속절밖에 안 하고 뭐는 없는 거야? 주절이 없는 경우가 되지. 그럼 뭐 해야 돼? 이건 필요 없다. 그러면 이게 해야지. 1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하면 문장의 접속사와 주어와 동사가 온다. 오케이. 이건 뭐다? 이거 종속절. 콤마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뭔가 동사가 온다. 이거는 주절. 알겠지? 그래서 아까 말했지. 여기다 그냥 접속사를 이렇게 떼놓고 없이 뭐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접속사를 이쪽이든 이쪽이든 갖다 놔야지. 물론 지금은 일로 갖다 놓는 게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맞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 order 같은 접속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다가 또 다시 위치를 넣으면 돼. 접속사가 두 개나 나오는 거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어가 나와야 됩니다. 답은 1번이 정답인 거죠. 이를 맞추는 게 중요해. 2018년 사관학교 합격하고 싶었던 친구들은 어떻게 해? 얘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일단. 얘는 어차피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좀 허접하게 나온 거야. 이거는. 뭐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만 하다 보니 그리 된 거지. 오케이? 중요한 것은 이거다. 오늘 크게 중요하게 배운 것은 접속사가 있으면 종속절이다. 종속절 두 개다 종속절일 수가 없다. 하나가 종속절이면 반대는 뭐가 돼야 돼? 자, 이 글이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quite often 매우 자주 people will come up to me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와서는 after the seminar 끝나고 나서 나한테 온다. 그렇죠? and say 말한다는 거죠. 이 will은 이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는 불규칙적 현재의 불규칙적이야. 이게 미래가 아니라고요. 잘 몰라 학생들이. 원어민들이 자동차 열쇠를 막 넣고 막 하는데 이거 문 안 열려 할 때 원어민들 it won't work. 문자 그대로 하면 이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인데 아니야. 눈앞에 지금 열쇠를 아무리 돌려봐도 안 열리거든 차가 그때 미국 원어민 어떻게 it won't work 이렇게. 그럼 이 won't는 뭐야? will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됐다 안 됐다 할 때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거야. 세미나 끝나고 사람들은 나를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오곤 한다. 그래서 뭐 하곤 한다 해도 되는 거지. 마고 난다 와가지고는 say 이렇게 말하곤 해. They have decided 결심한 게 있대. upon their financial goal. 그들의 재정 금융적 목표에 대해서 결심한 게 있다란 말이야. 아무래도 여기서 말하는 이 미가 누구냐? economist. 그렇죠? 경제학자나 경제 분석가 정도는 되겠네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when I ask them what it is 그게 뭐냐고 물으면 they tell me 그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they have decided to become a millionaire. bullshit. 백만장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선생님도 지금 결심할게. 나는 억만장자 되고 싶어. even a billionaire 이거 억만장자잖아. in the next year 다음 해 또는 2년 후 코인이 터져야 되겠네요. In almost every case 내가 그럴 때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모든 사례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These people 이렇게 허황된 꿈을 말하는 사람들은 turn out to 뭐야? turn out는 뭐 이미 밝혀지다 말이죠. 쟤는 문자가 너무 많아요. 뭐라고 밝혀져? 밝혀지다. turn out. 보통 이게 turn out to 비동사란 말이 있어요. 이게 형용사가 온다든지 명사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형용사의 명사의 이미 밝혀지다. 그래서 that person turned out to be the criminal. 범죄자로 밝혀졌다. 자, with no money 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거죠. They're often in their 30s. 보통 30대라. In their 30s 하면 30대에 있다는 거죠. 아니면 40대. And they have a lifetime of financial mismanagement. 뭐야? 금융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잘 못 해왔단 말이죠. 항상. Nevertheless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까지 평생 3, 40을 살아가면서 돈 관리를 못했던 인간들이 뭘 어떻게 해서 1, 2년 만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냐 말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를 지금까지 잘 못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돈도 없고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고 있어. They can neutralize. 이게 중립화하다도 되지만 중성화하다는 말도 되죠. 그런데 지금의 금융적 관계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빚을 졌어. 그래서 관리를 잘 못했어. 그런 사람들은 neutralize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응? 내가 지금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퉁친다는 말 알아? 퉁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무효화시킨단 말이야. 지금까지 일은 다 없었던 일을 하자 그 말이야. 알겠냐? 자, 오늘부터 나는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거야. 근데 개벌은 난 못 주죠. 그래서 그들이 과거의 경험을 아예 없는 걸로 하는 겁니다. Somehow 다소 leaped into입니까? leap은 뭡니까? 예, 도약한단 말이죠. 뛰쳐든단 말이죠. 어디로 도약해? 아주 재산, 부강함과 affluence 하면 이게 풍부함이죠. 우리가 affluent 이거 다빈도 출제단어죠. 풍부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부강함과 풍부함, 즉 돈이 많은 상황으로 접어든다. With the little purpose, 준비도 별로 안 하고 뭐 자원도 없고 어떤 분명한 생각도 없어.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지. 그 사람들이 뭘 믿어? All they need to do. 그들이 해야 될 일이란 걸 뭐야? Think happy. 행복한 생각하는 거야. And they were magically. 그러다 보면 그 행복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끌어당긴다. Everything they need to overcome decades of frustration and failure. 지난 수십 년간의 그런 좌절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이러면 되나, 성우야? 나 서울대에 갈 만큼의 실력이 될 거야.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이러면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When people say to me that they want to be a millionaire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그죠? 가능한 한 빨리란 말이죠. 밀리언어가 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이게 they first should 빼져 있는 거죠. 이게 주장, 제한, 권고동사일 때 should. 그래서 should가 없지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해야 한다를 넣어야 된다는 거 선생님 주장하거든. 없지 된다. 해석할 때는 해야 한다. 나는 그들에게 땡땡 해야 된다라고 제안합니다. 뭐라고? thousandaire. 오, 무슨 말이야? 100만 달러 벌기 전에 1000달러라도 모아라. 그러니까 티끌 모아 재산이 되라. 그러니까 seed money를 좀 모아라 말이죠. After they have managed to. manage 무슨 말인 줄 알아요? manage 다음에 to 부정사 오면 그럭저럭 해내다란 말입니다. 겨우 해내다, 그럭저럭 해내다. 만일 그들이 그럭저럭 어떻게 manage save $1,000 $1,000라도 어떻게 모으면 get out of debt. 그래서 뭐 빚에 허덕이지 않고 빚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they can then become a 10,000 thousandaire. 무슨 말이야? 그러면 만 달러를 버는 만 달러 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계속 and so on 기타 등등 돈이 계속 만 달러가 10만 달러, 10만 달러가 100만 달러로 이런다. 뒷걸음의 재산으로 일단 천천히 하나하나를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정답이 뭐야? 뭐 처음부터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천천히 해 나가야 된다. 그렇죠. 이게 뭐야? 워크가 1,000달러를 모아라. run은요. 100만 달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millionaire.